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집. 서울 시민에게 주택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특별시 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주택개발과 안정화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소규모 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특성상 다양한 사업 방식과 주체가 혼재되어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해관계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러한 소통 부족으로 서울 시민 사이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통 창구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이후 지난 2023년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현장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 덕분인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일명 모아타운은 지난해 말 서울시 25개 자치구 109곳에서 관리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동안 시행하던 재개발, 재건축과 비교해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한 모아타운은 2028년 총 1242세대가 사는 아파트와 복리시설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렇듯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는 현실에 맞게 그 필요성이 대두되는 부분을 살피며 몇 차례 일부 개정됐는데요. 제328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일부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에 관한 내용인데요. 노후화한 주택을 재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고 도로 및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게 그 목적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사업 시행 구역 면적을 기존 10,000제곱미터 미만에서 13,000제곱미터까지 완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10,000제곱미터에서 자투리 땅이 남는 것 때문에 보면 그 13,000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조회를 내는 것 같은데요. 20,000제곱미터는 도시계획 심의를 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안번호 제2378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5항 중 각각 13,000제곱미터를 각각 13,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수정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번 조례 일부 개정안으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13,000제곱미터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생활 공간을 개선하는 일이 조금 더 빠르고 편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조례와 개정안이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한동안 사회에 큰 그늘을 드리웠던 전세 사기. 문제는 이 전세 사기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발생한 사기 유형은 바로 신탁 사기.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건물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이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대한다면 그 보증금은 집주인이 갖게 되고, 이후 알게 된 신탁회사는 임차인에게 불법 점유로 나가라는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23년 6월 법 개정 이후 2024년 말까지 신탁 사기 접수는 총 177건, 그 피해액은 약 156억 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신탁 사기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지원하고 있잖아요.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들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거나 등기부 등본 확인 시 신탁 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신탁 등기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시 신탁회사의 동의를 의무화하거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법적 장치 마련 등에 대해 이렇게 건의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면적 82만 228제곱미터, 입점 점포수는 8,370호,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 상업시설 가든파이브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들이 이곳에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008년도 이후에 진짜 자기적인 곳이잖아요. 굳이 한 번에 쇼핑을 한 번에 하지 못하고 도매상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여기서 하고 다른 데 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온다고도 하더라고요. 초기 이곳은 청계천 복원 작업을 위해 청계천 상인들의 이주 상가로 시작. 아시아 최대 유통 물류단지를 표방했지만 저조한 분양률, 상가 공실로 인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출한 관리비는 2024년 9월까지 총 58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공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면 좀 뛰어다녀야죠. 지금 저기 어디냐면은 과학기술, 키스트, 키스트도 지금 건물을 지금 보고 다녀요.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그 건물을 새로이 짓기 때문에 건물이 없어요. 민간 기업이 이 부동산을 관리하는 기법을 좀 도입을 해서 또 마케팅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곳에는 고객과 직접 마주하는 입주 상점 외에도 전화나 메신저를 통한 방법으로 입점을 상담하는 콜센터 또한 운영 중입니다. 1콜당 평균 소요 시간이 3분 2초라고 봤는데 이게 점점 줄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이걸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인력이 좌우될 것 같은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알림이 역할과 1차 상담을 하는 콜센터. 상담사 34명 등 총 43명이 근무하는 콜센터는 입주, 시설 관리 등의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콜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걸 보고 의회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나름대로 많은 좀 얘기를 좀 해서 좀 방안을 좀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상담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정 인력 배치와 함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합니다. 주택공간위원회에서는 제328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디지털 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송동 시규촌 및 새덩이 마을의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 지정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서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노력하는 주택공간위원회의 다음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